아이고,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큰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거실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 아래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신 시어머니가 맨손으로 벽지에 누런 오물을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해. 그림 그린다. 예쁜 꽃 그림 그린다. 방금 전까지 우아하게 와인을 드시던 300억 자산가 조 여사님의 충격적인 모습에 효자, 효녀라 자부하던 자식들은 모두 코를 막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멍하던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매섭게 빛나며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찰나의 순간을 말입니다. 탐욕스러운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한 시어머니의 소름 끼치는 연극, 돈 앞에 무너진 가족의 민낯과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는 며느리의 기막힌 사연이 지금 펼쳐집니다. 부족한 이야기지만 늘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짓는데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지금 계신 곳의 계절은 어떤가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제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달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조명자 여사님은 남대문 시장에서 토목 장사로 시작해 지금은 강남에 빌딩 2채를 가진 입지전적인 인물이십니다. 평소에는 10원 한 장도 벌벌 떠는 짠순이시지만 칠순 잔치만큼은 호텔에서 거하게 하라고 호령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남은 날이 얼마나 되겠냐. 죽기 전에 너희들 효도 한번 받아보자. 호텔 연회장에는 비싼 꽃장식이 가득했고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나왔습니다. 큰아들 내외, 딸 내외, 그리고 저와 제 남편까지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인 아주버님은 대기업 임원이고 큰형님은 대학 교수입니다. 시누이 역시 의사 남편을 만나 떵떵거리고 삽니다. 다들 번듯한 직업에 명품으로 치장하고 와서 어머니 비위를 맞추느라 바빴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최신 안마의자예요. 600만 원짜리. 엄마 나는 다이아 반지 해왔어. 어때? 엄마 손에 딱이지? 선물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들은 어머니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진 건물, 앞으로 떨어질 유산을 위한 투자라는 걸 저만 빼고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 부부는 초라했습니다. 남편은 하던 사업이 망해서 지금 택배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마트 캐셔로 일하며 근근히 빚을 갚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제가 밤새 뜬 목도리와 현금 10만 원이 든 봉투가 전부였습니다. 어머, 동서. 이게 뭐야? 목도리. 요즘 누가 이런 촌스러운 걸 하고 다녀. 어머니 피부 예민하셔서 까칠한 거 싫어하시는데. 큰형님이 제 선물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며 비웃었습니다. 시누이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오빠가 사업 말아먹더니 눈치도 없어졌나 봐. 엄마, 그냥 저한테 주세요. 우리 집 강아지 깔개로 쓰게.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제 목도리를 받아 무릎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는지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온 가족이 어머니를 모시고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뇌 MRI부터 온갖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차트를 넘겼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입니다. 진행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전두엽 쪽 손상이 심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고 폭력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요? 그럼 고칠 수는 없나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완치는 어렵습니다. 약물로 속도를 늦추는 정도인데 가족분들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더 심한 증상을 보이실 겁니다. 의사의 선고에 형님과 시누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건강 걱정보다는 앞으로 닥칠 골치 아픈 일들을 계산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침대에 묶여 계셨습니다. 진정제를 맞고 잠든 어머니의 얼굴은 어제 난동을 부리던 사람 같지 않게 평온해 보였습니다. 작고 쭈글쭈글한 노인. 저렇게 약한 분이 어떻게 그런 힘을 썼을까 싶어 제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습니다. 큰일 났네. 이제 어떡하냐. 아주버님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떡하긴 뭘 어떡해. 집에 모실 수는 없잖아. 나 학교 강에 나가야 하고 애들 뒷바라지도 바빠. 똥오줌 받아낼 자신 없어. 형님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나도 안 돼. 병원 일이 얼마나 바쁜데. 그리고 우리 시댁 알면 난리나. 치매 노인 집에 들였다고 하면 이혼당할지도 몰라. 시누이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결국 그들의 시선은 가장 만만한 저에게 쏠렸습니다. 동서, 자네가 좀 맡아. 어차피 마트 일 그거 돈도 얼마 안 되잖아. 그거 그만두고 어머니 모셔. 우리가 생활비는 좀 보태줄게. 형님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돈 없는 놈이 몸으로 때우라는 지독한 무시가 깔린 제안이었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서 주먹을 쥐었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업비 갚느라 어머니한테 손 벌린 적도 많고 지금 당장 월세 낼 돈도 빠듯한 처지였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대신 생활비 말고 남편 빚 갚는 것만 좀 도와주세요. 저는 자존심을 굽히고 부탁했습니다. 형님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일단 어머니 퇴원시켜서 본가로 모셔. 거기서 지내면서 간병해. 혹시라도 어머니한테서 유산 이야기 나오면 바로 녹음하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의 전쟁 같은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60평짜리 대저택. 화려하지만 냉기가 도는 그 집에서 저와 남편 그리고 치매 걸린 시어머니 셋이 살게 되었습니다. 첫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잠을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거실을 서성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돈, 내 통장 어디 갔어? 장롱 밑에 숨겨놨는데 쥐새끼들이 물어갔나? 제가 다가가면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던지셨습니다. 크리스털 재떨이가 날아와 제 이마를 스치고 지나가 벽에 박살이 났습니다. 조금만 가까웠으면 머리가 터질 뻔했습니다. 어머니, 저 미연이에요. 둘째 며느리. 몰라. 너 누구야? 내 돈 훔치러 왔지. 저리 가. 경찰 불러. 어머니는 저를 도둑 취급하며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습니다. 그 악력이 어찌나 센지 머리카락이 한 움큼이나 빠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공포와 불안이 너무나 처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3일째 되던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주버님 내외와 시누이가 어머니 재산 목록을 확인하겠다며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니 정신 더 오락가락하기 전에 인감도장이랑 땅 문서 찾아놔야 해. 그들은 어머니가 방에 계신 틈을 타 서재와 금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이에나 떼 같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냄새야? 똥냄새 같은데? 시누이가 코를 막으며 안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엄마, 미쳤어. 안방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어머니는 기저귀를 벗어던지고 자신의 대변을 손에 묻혀 하얀 실크 벽지에 문지르고 계셨습니다. 꽃이다. 예쁜 꽃. 우리 영감 보여줘야지. 꽃 폈다. 어머니는 해맑게 웃으며 누런 오물로 벽에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손톱 밑까지 오물이 껴 있었고 비싼 한복은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 맙소사. 나 토할 것 같아. 저거 빨리 안 치우고 뭐해. 동서. 형님은 헛구역질을 하며 거실로 도망쳤습니다. 아주버님도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단 한 명도 어머니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친자식들조차 더럽다며 피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욕실에서 따뜻한 물수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꽃이 참 예쁘네요. 이제 손 씻고 맛있는 거 드실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니의 오물 묻은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그 느낌. 비위가 상하고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꼭 참았습니다. 이거 내 꽃이야. 지우지 마. 어머니가 반항하며 제 얼굴에 오물을 묻히셨습니다. 제 뺨에 차가운 똥이 묻었습니다. 형님과 시누이는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얼굴을 닦고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안 지울게요. 근데 어머니 손이 너무 차요. 씻고 다시 그려요. 네. 제가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자 발버둥 치던 어머니의 몸이 조금씩 이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에 고개를 묻으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귓가에 아주 작고 나직한 하지만 너무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어머니가 제정신으로 말한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지만 어머니는 다시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보고 계셨습니다. 헤헤. 똥 냄새 좋다. 구수하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하지만 제 등을 토닥이던 어머니의 손길은 분명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미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자식들이 자기들끼리 떠들고 있었습니다. 안 되겠어.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당장 요양원 알아봐. 가장 비싼 독방으로 해서 가둬놔야지. 이러다 우리까지 미치겠어. 그래, 오빠. 나도 찬성이야. 엄마 재산으로 병원비 대면 되잖아. 동서, 자네도 힘들어서 못 해먹겠지? 오늘 당장 앰뷸런스 부르자. 그들은 어머니를 짐짝 취급하며 치워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그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제 품에 안긴 어머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은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어미의 끓어오르는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벼랑 끝에서 자식들을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대 위에 저 또한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는 긴급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안방에서는 어머니가 진정되어 잠드신 후였지만 거실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시누이 내외가 심각한 표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강남 A 요양병원이 제일 낫겠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300만 원이래. 시설도 좋고 무엇보다 면회 통제가 확실하대. 큰형님이 태블릿 PC로 요양원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닌 처치 곤란한 짐짝을 어디에 맡길지 의논하는 것 같았습니다. 300만 원이면 좀 비싼데 어차피 정신도 없으신데
좀 저렴한 대로 하지? 신우이가 인상을 찌푸리며 대꾸했습니다. 자기 명품 가방 사는 데는 수백만 원을 펑펑 쓰면서 어머니 병원비는 아까워하는 그 모습에 치가 떨렸습니다. 야, 돈이 문제냐? 빨리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어머니 저러다가 금고 비밀번호라도 잊어버리시면 큰일이야. 그 전에 성년 후견인 신청부터 해야 해. 아주버님은 어머니의 건강보다 금고 속 재산을 지키는 게 더 급해 보였습니다. 그들의 대화 어디에도 어머니 걱정이나 효도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 처리, 격리라는 단어들만 오고 갔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못 보냅니다. 어머니, 요양원 안 보내요. 제가 모실 거예요. 제 말에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들이었습니다. 동서, 지금 제정신이야? 아까 똥칠하는 거 못 봤어? 그걸 자네 혼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착한 척도 정도껏 해. 위선 떨지 말고. 형님이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위선이 아니라 도리예요. 어머니가 평생 일궈오신 집이에요. 이 집에서 나가시면 어머니 금방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제가 할게요. 똥오줌 받아내는 거 제가 한다고요. 제 단호한 태도에 아주버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재수 씨, 고집 피우지 마. 정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생활비 지원은 없는 걸로 해. 우린 요양원 비용만 낼 거니까 집에서 모시는 비용은 재수 씨가 알아서 해. 그래도 할 거야? 돈줄을 끊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남편의 빚 갚기도 빠듯한 저희 형편을 뻔히 알면서 돈으로 제 목을 조여오는 것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제 남편이 기가 막히다는 듯 입을 열려 했지만 제가 남편의 손을 잡고 막아섰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돈 한 푼 안 주셔도 돼요. 대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유산이고 뭐고 다 포기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제 선전포고에 가족들은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는 눈치였습니다. 골치 아픈 치매에 놓인 수발은 저에게 떠넘기고 자기들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는 심산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와 시어머니의 본격적인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약속이나 한 듯 발길을 끊었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어머니 아직 살아계시냐고 묻는 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마트 일을 그만두고 24시간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전복죽을 끓이고 하루 3번 기저귀를 갈고 목욕을 시켜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제가 밥을 떠먹여드리면 이거 독약이지. 나 죽이려고 그러지. 하며 숟가락을 쳐내기 일쑤였고 밤이면 허공을 보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영감, 나 좀 데려가. 무서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눈을 피하고 계신다는 것을요. 제가 젖은 옷을 갈아입혀 드릴 때면 어머니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라 못난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어머니가 잠드신 줄 알고 거실에 앉아 가계부를 쓰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기저귀가, 생활비.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카드값 독촉 문자가 계속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떡하지? 이번 달 이자 낼 돈도 없는데.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가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빤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화장실 가고 싶으세요?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획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서 계시던 자리에 무언가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꼬깃꼬깃 접힌 5만 원짜리 지폐 2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베개 속에 숨겨두었던 비상금이었습니다. 그 돈을 줍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치매 연기를 하면서도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가 안쓰러워 몰래 돈을 놓고 가신 어머니의 마음. 그 10만 원은 제게 1억 원보다 더 큰 위로였습니다. 어머니, 다 알아요. 저 다 알아요. 저는 방문을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식성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건강식만 찾으시더니 치매가 온 뒤로는 어린아이처럼 단 것과 기름진 것만 찾으셨습니다. 사탕 줘. 초콜릿 내놔. 이런 풀떼기 말고 고기 줘. 갈비. 의사 선생님은 당뇨 때문에 식단을 조절해야 한다고 했지만 어머니는 밥상을 엎으며 투정을 부리셨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어머니 죽으라고 고기 먹이냐고 난리를 쳤겠지만 저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렸습니다. 네, 어머니. 갈비 해드릴게요. 대신 야채도 같이 드셔야 해요. 저는 시장에 가서 제일 좋은 고기를 사다가 어머니가 씹기 좋게 아주 잘게 다져서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설탕 대신 배와 양파를 잔뜩 갈아 넣어 단맛을 냈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어머니는 손으로 갈비를 집어 허겁지겁 드셨습니다. 입가에 양념을 잔뜩 묻히고 드시는 모습이 영락없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체해요. 제가 물티슈로 입가를 닦아드리자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흐릿한 치매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40년간 시장 바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강인하고 매서운 여장부의 눈빛이었습니다. 너는 왜 안 도망가냐? 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다른 놈들은 똥 냄새 난다고 다 도망갔는데 너는 왜 미련하게 붙어 있어? 내가 돈 안 줄까봐 그러냐? 어머니의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니까요. 제 남편 낳아주신 어머니고 제가 갈 곳 없을 때 받아주신 어머니잖아요. 돈 때문이었으면 진작 도망갔어요. 저 어머니 돈 욕심 안 나요. 그냥 어머니가 안쓰러워서 그래요.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이러실까 싶어서요. 제 대답을 들은 어머니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어머니는 잡고 있던 제 손을 툭 내치셨습니다. 멍청한 년. 그러니까 평생 가난하게 살지. 어머니는 다시 고개를 돌려 벽을 보고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돌아 누운 어머니의 어깨가 들썩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평생 돈만 보고 달려드던 하이에나들 틈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온기를 느끼신 겁니다. 동거 한 달째 되던 날, 평화롭던 우리 집에 불청객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낯선 남자 2명이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들은 변호사와 법무사라고 했습니다. 재수 씨, 비켜. 오늘 어머니 성년 후견인 지정 때문에 정신 감정 받아야 해. 아주버님이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 안 좋으세요. 그리고 사전에 상의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막아서자 형님이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어머, 동서. 주제넘게 굴지 마. 어머니 재산 관리하려면 후견인 지정이 필수야. 자네가 어머니 꼬드겨서 재산 빼돌리기 전에 우리가 선수 치는 거니까 억울해하지 마. 그들은 안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인형을 가지고 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큰아들. 이분들이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시면 돼요. 자, 지금이 몇 년도죠? 제가 누구죠? 아주버님이 어머니 앞에서 손가락을 흔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멍한 표정으로 아주버님을 보더니 들고 있던 인형을 아주버님 얼굴에 던지셨습니다. 나쁜 놈, 도둑놈. 아오, 진짜 말이 안 통하네. 변호사님, 보셨죠? 완전히 어린애 수준이에요. 이 상태면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하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네, 중증 치매로 판단됩니다. 이 정도면 법원에서도 금치산자 선고가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럼 장남분이 재산관리인으로 지정되는데 문제 없습니다. 들었지, 동서? 이제 이 집도 어머니 통장도 다 우리 명의로 넘어올 거야. 그러니까 짐 쌀 준비나 해. 어머니는 다음 주에 요양원으로 보낼 거니까. 형님이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분해서 몸이 떨렸습니다. 멀쩡한 어머니를 정신병자 취급해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그들의 수작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안 돼요. 절대 못 보내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요. 제가 두 팔을 벌려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여자가 진짜 좋게 말하니까 기어오르네. 야, 뭐해. 끌어내. 아주버님이 데려온 건장한 남자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가 진짜 요양원 끌려가요. 제발 말씀 좀 하세요. 저는 절규하며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이대로라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연기가 오히려 어머니를 올가매는 덫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머니. 여기 지장 찍으세요. 이거 찍으면 어머니 좋아하시는 사탕 사드릴게요. 형님이 인주가 묻은 어머니의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잡아 서류에 갖다 대려 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모든 재산 권한을 장남에게 위임한다는 각서였습니다. 싫어. 안 해. 아파. 어머니가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아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서류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만해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아.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방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순간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형님도 아주버님도 변호사도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그 목소리, 그것은 치매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을 호령하며 자식들을 키워낸 카리스마 넘치는 조명자 여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초점 없던 눈빛을 거두고 서슬퍼런 눈으로 자식들을 노려보셨습니다. 어머니? 아주버님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는 형님의 손에 들려있던 서류를 낚아채 갈기갈기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종이 조각을 아주버님의 얼굴에 뿌리셨습니다. 내 돈이 그렇게 탐나더냐? 멀쩡한 어미를 미친년 만들어서 가둬버릴 만큼 그렇게 돈이 좋더냐?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 형님이 사색이 되어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어머니의 손이 형님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닥쳐라. 내 앞에서 주둥이 놀리지 마라. 내가 미친 척하고 있는 동안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봤다. 다 들었다. 어머니는 침대 밑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한 달간 자식들이 어머니를 욕하고 재산을 나누고 요양원에 버릴 계획을 짰던 모든 대화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똥 냄새 역겨워 죽겠어. 빨리 뒤지셔야 건물을 팔 텐데. 둘째 며느리한테 다 뒤집어 씌우자.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식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녹음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다가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못난 시어미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았다. 이제 됐다. 연극은 끝났다. 어머니가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어머니 걱정돼서 재산 관리해 드리려고. 아주버님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던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호랑이 앞에 선 쥐새끼처럼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침대 옆에 있던 지팡이를 들어 아주버님의 정강이를 후려치셨습니다. 하는 비명과 함께 아주버님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재산관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내 놈들한테 내 피 같은 돈을 맡길 것 같으냐? 걱정이 돼서 요양원 독방을 알아봐? 면회도 안 되는 곳에 가둬놓고 너희끼리 잔치라도 벌이려고 했느냐? 형님과 시누이도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용서? 너희는 이미 선을 넘었다. 내가 똥칠을 하고 미친 척을 할 때 너희 중 누구 하나 내 손을 잡아준 놈이 있었더냐? 더럽다고 코 막고 도망가기 바빴지. 너희는 자식이 아니라 내 돈 냄새 맡고 몰려든 파리떼일 뿐이야. 어머니의 불호령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배신감과 서러움을 모두 토해내시는 듯 했습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변호사 양반, 가지 말고 거기 서시오. 내 정신이 이렇게 멀쩡하니 오늘부로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야겠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시켜 유언장을 다시 쓰게 하셨습니다. 불효자들은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첫째, 장남 조민석과 장녀 조민정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남기지 않는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 보증금도 내 돈으로 해준 것이니 이번 달 안으로 다 빼서 반납해라. 어머니, 그건 너무하십니다. 저희 보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아주버님이 울상을 지으며 매달렸지만 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길바닥도 아닌 감옥 같은 요양원에 버리려 하지 않았느냐. 너희 힘으로 벌어서 살아라. 그게 내 마지막 교육이다. 둘째, 내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현금 자산은 둘째 며느리 정미연에게 상속한다. 단 조건이 있다. 이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나처럼 힘들게 장사하는 시장 상인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어라. 어머니의 파격적인 선언에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형님은 충격으로 실신 직전이었고 시누이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돈 줄만은 끊지 마. 하지만 어머니는 냉정하게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2번 다시 내 눈앞에 띄면 그땐 경찰을 부를 것이다. 다들 꺼져. 경호원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돈이 뭐길래 피를 나눈 가족을 저렇게 원수로 만드는 걸까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저와 어머니 단둘만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침대에 힘없이 걸터 앉으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호통치던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작고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깨가 조그맣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저를 와락 끌어안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다. 그 더러운 꼴을 보이고 내 마음에 상처를 줬구나. 어머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식들을 내친 어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 괜찮아요. 정말 정신이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어머니가 진짜 편찮으신 줄 알고 얼마나 겁났는지 몰라요. 내가 미쳤지. 자식놈들 속마음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 짓을 했으니. 근데 내가 내 똥 묻은 손을 잡아줄 줄은 몰랐다. 그때 결심했다. 내 남은 인생은 너를 위해 살겠다고. 너만이 내 진짜 딸이고 내 보호자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사랑이 우리 사이를 단단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진정이 된 후 어머니는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은 건 맞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말처럼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 약만 잘 먹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의사가 그러더구나. 치매는 환자 본인보다 가족들이 더 힘든 병이라고.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다. 내가 진짜 짐짝이 되어버리면 내 새끼들은 나를 어떻게 대할까? 어머니는 일부러 증상을 과장하고 인터넷에서 치매 증상을 검색해 연기 연습까지 하셨다고 했습니다. 벽에 발랐던 오물은 사실 된장에 물감을 섞어 만든 가짜였습니다. 진짜 똥이면 냄새가 안 빠질 텐데 이 집 비싼 집이라 그러면 안 되잖아. 어머니가 짓궂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정말요? 저는 진짜인 줄 알고 얼마나 비위가 상했는데요. 어머니 연기력이 여우 주연상 감이에요. 그랬니? 내가 왕년에는 시장통에서 목청 좋기로 소문난 배우였지. 우리는 마주보고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지난 한 달의 기억이 웃음과 함께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저와 함께 공원 산책을 나가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노래 교실도 다니셨습니다. 우리 며느리야. 예쁘지? 내 수양딸이야. 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제 자랑을 하느라 바쁘셨습니다. 저도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따님이 효녀네요라고 하면 어머니는 며느리야, 며느리 하며 으쓱해 하셨습니다. 남편의 빚도 어머니가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내 남편, 내 건물 관리인으로 취직시켜줄 테니 월급 받아서 갚으라고 해라. 이제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남편은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헛된 꿈 꾸지 않고 땀 흘려 일해서 가족을 지키겠다고요. 어머니의 지혜 덕분에 남편도 비로소 진짜 가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쫓겨난 아주버님과 시누이네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지원이 끊기자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모래성처럼 무너졌습니다.
아주버님은 무리하게 투자했던 사업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고 형님과는 이혼 소송 중이라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신우이 역시 남편 병원이 어려워지면서 명품 가방을 중고로 팔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가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어머니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 평생 기생충처럼 산다. 지금이라도 고생을 해봐야 사람 구실을 하지. 어머니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가르침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어머니의 생신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이 아닌 집에서 조촐하게 잔치를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과 갈비찜, 잡채를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렸습니다. 손님은 오직 저희 세 식구뿐이었지만 작년에 화려했던 호텔 잔치보다 100배는 더 따뜻하고 풍성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제가 내복 한 벌을 선물로 드리자 어머니는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곱다. 색깔도 내 마음에 쏙 드네. 작년에 내가 떠준 목도리도 잘 간직하고 있다. 올겨울에는 그거 하고 다니면 천하무적이겠다. 어머니는 제가 떠드린 목도리를 두르고 빨간 내복을 몸에 대보며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도 저도 행복해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내 인생 최고의 생일상이다. 너희들이 내 자식이라서 참 좋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훈장처럼 박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어머니 다리를 주물러드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저 약속 하나 할게요. 무슨 약속? 나중에 어머니 진짜 치매 오셔도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벽에 진짜 똥칠을 하셔도 제가 다 닦아드리고 예쁘다고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저랑 오래오래 사세요. 제 말에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당신의 볼에 가져다 대셨습니다. 어머니의 볼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래, 믿는다. 내가 있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냐.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어머니도 참 그런 말씀 마세요. 우리 100살까지 같이 살아요.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얗게 덮어주는 눈처럼 우리 가족의 지난 상처들도 사랑으로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약속대로 장학재단을 만드셨습니다. 제 이름이 나란히 들어간 재단 간판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리는 매주 시장에 나가 형편이 어려운 상인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따뜻한 국밥을 대접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며느님도 오셨네요. 시장 상인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어머니는 그들 손을 잡으며 말씀하십니다. 돈은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중요해. 나 죽으면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좋은 데 쓰고 가야지. 어머니는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줄 아는 넉넉함이 어머니를 빛나게 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닮은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산책을 나갑니다. 어머니는 제 팔짱을 끼고 저는 어머니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걷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공원길. 어머니가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주워 제 머리에 꽂아주십니다. 우리 며느리 꽃보다 예쁘네. 어머니는 저보다 더 예뻐요. 우리는 소녀들처럼 까르르 웃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모녀지간이 참 좋네요라고 합니다. 우리는 굳이 정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피보다 더 진한
세상에서 하나뿐인 모녀니까요. 가짜 치매 소동으로 시작된 우리의 동거는 이제 진짜 사랑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은 제가 어머니의 눈이 되고 손발이 되어 드릴게요. 우리 두 손 꼭 잡고 꽃길만 걸어요. 돈 때문에 부모를 버리려 했던 자식들과 가슴으로 시어머니를 품은 며느리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모님의 재산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효도를 계산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사연이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외로운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세상 가장 큰 선물일 테니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저는 더 감동적이고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